혹시 여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로 복잡하고 엄격한 선정 기준입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단순히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와 가치, 심지어 가족 구성원 중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A씨는 평생 살아온 낡은 빌라 한 채 외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빌라가 자산으로 평가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산 평가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생계 곤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살고 계신 박모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살아온 허름한 단독주택 한 채 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으셨지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셨습니다. 매달 받는 적은 연금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약값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셨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도움을 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부양 의무 기준은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실제로 그들이 부양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흔히 심청이 사례로 비유되곤 하죠. 70대 홀몸 어르신 B씨는 자녀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상 연락도 끊기고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자녀들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하고 고독하게 생활고를 견뎌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 의무 기준은 가족 간의 실제적인 관계나 부양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서류상의 기준으로 인해 꼭 필요한 지원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약 5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이러한 복잡한 기준과 부양 의무 제도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잡하고 경직된 기준, 특히 부양 의무 기준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많은 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현행 제도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서울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복지제도인 디딤돌 소득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자산평가나 부양 의무 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오직 수혜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아 생활에 충분한 돈이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소득이 중간 기준 소득의 85%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복지 수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최대 104만 2천 원, 2인 가구는 월 최대 173만 7천 원, 3인 가구는 월 최대 224만 7천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최대 273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간 기준 소득의 8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최모 씨는 월 소득이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산이나 부양 의무 문제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소득 제도 하에서는 최 씨의 소득이 1인 가구 중간 기준 소득 85%인 104만 2천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부족분인 54만 2천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 씨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디딤돌소득 제도는 소득이라는 단위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가진 복잡성과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선제적인 시도는 전국적인 복지 시스템 개편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디딤돌소득 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이름의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간소화된 소득 중심 기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딤돌소득은 오직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복잡한 자산 심사나 부양 의무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원 신청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김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산 평가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월 소득만 확인되면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자동 전환 시스템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들은 디딤돌소득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다시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환되어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디딤돌 소득으로 전환되어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서울시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유연한 지원 조정 기능도 디딤돌소득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지원 금액은 수혜자의 소득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다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여 지원 금액을 다시 평가하고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며 수혜자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모 씨가 작업 중 부상으로 잠시 일을 쉬게 되어 소득이 끊겼을 때 디딤돌소득은 자동으로 이 씨의 소득 감소를 파악하고 지원금을 늘려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소득은 현금 지원에 중점을 두지만 기존의 의료 및 교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디딤돌소득이 도입된다고 해서 수혜자들이 받던 의료비 지원이나 자녀 교육비 지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과 더불어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수혜자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디딤돌소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첫째, 간소화된 신청 절차는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춥니다. 소득 증명 서류만 준비하면 되므로 예전처럼 복잡한 서류를 떼고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포괄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약 5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자립지원 강화는 디딤돌소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는 수혜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디딤돌소득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업에 성공한 젊은 가장 박모 씨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원금은 줄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혁신적인 디딤돌소득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디딤돌소득 제도가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3년째 디딤돌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복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빈곤이 시작되기 전에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패러다임을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빈곤층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빈곤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미리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1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디딤돌소득을 기존의 36개 복지 프로그램의 기초생활수당, 기초연금 등과 통합했을 때 복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구들의 근로소득이 평균 31% 증가했으며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하는 비율도 기존 기초생활 시스템보다 높은 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디딤돌소득이 단순한 복지급여를 넘어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격변은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둘째,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입니다.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막대한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약 36조 6천억 원, 중간소득의 65%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594만 가구에 혜택을 주는 중간소득의 65% 모델이 전국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확장 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무차별 복지라고 비판하며 디딤돌소득의 재정적 효율성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자금 재할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줄여 해당 자금을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의 결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확대의 미래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딤돌소득이 올해 전국적으로 즉시 시행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성공적인 선례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이후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인턴십, 창업지원금,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디딤돌소득이 서울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서울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정책은 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디딤돌소득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예상되는 이점과 함께 우려되는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딤돌소득이 가져올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소득, 자산, 그리고 부양 의무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많은 저소득층이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여 경제활동이 어렵지만 자산 기준이나 부양 의무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디딤돌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생계 불안 감소와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소득 부족분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음으로써 수혜자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넘어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디딤돌소득은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 장려 효과도 기대됩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단순히 복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걷기 위해 디딤돌을 딛는 것처럼 이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소득을 받으며 구직 활동에 전념하여 재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점차 지원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딤돌소득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 소득 기준의 한계입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명 장점이 크지만 모든 개인의 복잡한 재정적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낮지만 부채가 많거나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 소득 외에 다른 재정적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까지는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재정적 부담 증가입니다. 디딤돌소득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예산 및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지원 금액이 커질수록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재정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는 국민 세금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는 이러한 자금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디딤돌소득의 전국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같은 사회적 논의와 맞물려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디딤돌소득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진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우려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책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디딤돌소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디딤돌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혁신적인 시도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증가와 높은 자립률을 보여준 서울시 파일럿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는 이 제도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적 논의들을 고려할 때 디딤돌소득의 즉각적인 전국 확장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는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존 복지 시스템의 단점, 즉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형식적인 가족 지원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포용하고 더 많은 이들이 복지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의미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디딤돌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